안녕하세요. 대방전기통신학원의 금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동강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는 아마 여러분들 어제 전기기능장 필기를 보고 난 다음 날일 겁니다. 먼저 전기기능장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다행 조금 부족해서 요번에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좀 더 내공을 쌓아서 좀 더 좋은 실력으로 78회 합격한다고 생각하시고 준비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계기는 전기기능장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실기를 준비하시게 될 텐데 실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PLC와 그 다음에 전기공사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죠. 그 중에서도 아마 지금쯤이면 PLC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 되셨을 테고, 아마 이제 작업형, 그래, 전기공사 부분이죠. 전기공사 부분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은 초시 보시는 분들은 거의 무조건 아마 학원 가서 배우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시도 마찬가지고, 3시 이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개인별로 준비를 또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개인별로 준비하시고 가끔 이제 학원에 이제 제어판 연습하거나 배관 연습하실 때 이렇게 잠시 빌려서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초시, 제시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학원 수강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 과목 중에 PLC를 제외하고 전기공사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잠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최종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을 완료하고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보면 아마 이게 첫 번째 사진이 지금 전기공사 작업형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고, 마지막 완료가 되고 나면 아마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마지막 요 사진은 제가 전기기능장 이제 최종 합격을 할 때 마무리하고 철거하기 전에 이렇게 한 컷 더 찍어서 온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기 최종 시험에서 완작을 하게 되면 아마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 검사까지 한 3시간 한 30분, PLC 한 20분 해서 한 4시간 만에 거의 완작을 한 것 같아요. 완작을 하고 거의 1시간 동안 뭐 검사하고 할 거 다 하고 심지어 청소까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저희 학원에 오면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뭐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가 한번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제 전기기능장 이제 전기공사 작업형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재료들을 사용하게 될지 한번 보시게 될 텐데, 전기기능장에 쓰이는 실기 재료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기 재료에는 첫 번째 이제 단자대, 즉 뭐 터미널 블록이라고도 하는데, 전기기능장에서는 4핀 단자대와 20핀 단자대가 쓰입니다. 4핀 단자대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겼고, 상 2개, 하 2개에서 총 4개의 4핀 단자가 활용이 되고, 그 다음 20핀 단자대는 상하 각 1개씩 해서 2개가 사용됩니다. 사용해서 총 2개가 사용됩니다. 뭐 여기서 입선 요령이나 그 다음에 이게 접속 요령은 결선 요령은 학원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자대를 위시하여 이제 소켓류가 있는데, 자, 소켓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자 접촉기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서는 플로 트레스 스위치까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기능장에서는 자, 8핀 소켓 중에 두 번째 있는 것, 그 다음에 12핀 소켓, 14핀 소켓, 자, 이렇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주로 이제 8핀 소켓은 여러분들 이제 타이머나 그 다음에 릴레이, 타이머만 쓰이죠.
자, 14핀 릴레이는 여러분들 타이머에서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릴레이는 여러분들 여기 14핀, 예, 14핀 소켓을 사용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전자접촉기와 EORC는 이렇게 12핀 소켓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고, 다음에 이제 쓰이는 게 여러분들 좀 배선용 차단기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저희들 쪽에서는 퓨저와 퓨저 홀드만 사용하게 될 겁니다. 퓨저와 퓨저 홀드. 자, 퓨저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2핏짜리 퓨저 폴드를 사용하게 되고, 퓨저 홀드는 기능장에서는 2개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유리관 퓨저는 총 각 2개씩 해서 총 4개를 사용하게 되겠죠. 자, 퓨저는 이렇게 사용되고, 다음에는 좀 어떤 게 사용되는가를 한번 볼게요. 다음에는 푸시 버튼. 자, 푸시 버튼이 사용되게 되는데, 자, 푸시 버튼은 말 그대로 누를 때 접점이 붙고 뗄 때 접점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 즉 푸시, 누른다. 자, 누르는 이런 접점을 가진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뒷면에 보시면 지금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NO와 NC가 있습니다. NC는 즉 A 접점, 떨어져 있는 접점을 얘기하고 NO는 NC는 B 접점, 즉 붙어 있는 접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학원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자, 푸시 버튼과 함께 쓰이는 스위치가 셀렉트 스위치라고 있습니다. 자, 셀렉트 스위치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오프 상태, 자, 이렇게 돌리면 온 상태. 그래서 2단으로, 예, 2단으로 된 셀렉트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모양은 선을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여기가 B 접점이 되고 여기가 A 접점, 즉 B 접점 A 접점이라는 것은 여기가 NC 접점, 여기가 NO 접점이 되겠죠. 이렇게 셀렉트 스위치가 사용되는데, 셀렉트 스위치는 기능장에서 3개에서 4개 정도 쓰이게 되고, 푸시 버튼은 적색 1개에 녹색 뭐 회로에 따라 하나 내지 2개, 그리고 청색이 3개 쓰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버튼류하고 스위치류는 이렇게 쓰이게 되고, 다음은 그래서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PLC 작성할 때 PBA부터 PBC까지 있는데, PBC부터 PBA가 이게 아마 파란색 푸시 버튼일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푸시 버튼이 PBA, PBC 그 푸시 버튼이 이 푸시 버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PLC에 보면 SSA부터 SSC까지 있는데 이 스위치가 마찬가지 셀렉트 스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PLC에서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이런 스위치를 통해서 실제 작동을 시켜보는 그런 스위치류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일럿 램프인데, 파일럿 램프. 자, 파일럿 램프 및 부저. 자, 파일럿 램프는 여러분들 PLC에서 보면 PLA부터 PLE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쓰이는 그 파일럿 램프를 뜻합니다. 파일럿 램프는 지금 보시면은 전면은 이렇게 생겼고, 후면은 선을 이렇게 접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2개의 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럿 램프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PLC를 켜기 위한 파일럿 램프가 있습니다. PLC를 켜기 위한 파일럿 램프는 흰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5개가 스위치 박스에 결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PLC, 두 번째는 시퀀서를 켜기 위한 파일럿 램프가 있는데, 주로 적색이 총 5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저가 하나, 즉 1개가 사용되게 되겠고, 그리고 다음에 또 쓰이는 부품이 컨트롤 박스하고 팔각 박스가 이제 쓰이게 되는데, 자, 컨트롤 박스에는 여러 종류의 이제 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9, 29, 39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능장에서는 2구 박스하고 3구 박스만 쓰입니다. 그리고
정션 박스라고 불리는 팔각 박스가 하나 정도 쓰이게 됩니다. 자, 스위치 박스류는 뭐 이렇게 회로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기는 하는데 그거는 스위치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개수만 틀려져서 뭐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기서 쓰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선하고 케이블이죠. 전선. 자, 전선하고 케이블인데, 자, 전선은 보면 이제 주 회로에 쓰이는 전선이 있고 보조 회로에 쓰이는 전선이 있습니다. 자, 주 회로에 쓰이는 전선은 2.5 스퀘어짜리 단선이 쓰이게 되고 총 4가지 색깔이 쓰이게 됩니다. 갈색, 흑색, 회색, 녹황색.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갈색, 흑색, 회색, 녹황색. 자, 갈색은 여러분들 L1상, 전원상이 L1상으로 쓰이고 흑색은 L2상, 그 다음에 회색은 L3상, 여기는 접지에 쓰이죠. 녹황색은 접지에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보조 회로에는 여러분들 1.5 스퀘어짜리 단선, 즉 황색, 노란색이 사용되는데 이게 보조 회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90m가 주어집니다. 90m가 주어지는데 이 90m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76회 보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선이 모자라서 이렇게 특히 이 선, 이 황색 선이 모자라서 쉽게 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분들 선 사용하는 요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효과적으로 선을 좀 이렇게 남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학원에서 알려드릴 텐데 통상 여러분들이 선을 잘 활용하면 최소한 10m 정도로 남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면 80에서 85m 정도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 통상 한 5m 정도는 잔여선으로 이제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회로는 뭐 모자라나요? 남나요? 주회로는 거의 남으니까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막 낭비하신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선 및 케이블이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선과 케이블을 이제 이렇게 입선할 수 있는 전선관하고 커넥터가 사용되게 됩니다. 전선관하고 커넥터가 사용되게 되는데 전선관은 보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CD 전선관하고 PE 전선관 2개가 있는데 자, CD 전선관은 플렉시블 전선관이라고도 하고 여러분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주름이 져 있습니다. 주름이. 그래서 주름관이라고도 합니다. 주름관. 주름관이라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주름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제 여러분들 배관을 할 때 쉽게 이렇게 구부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PE관은 거의 뭐 플라스틱 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플라스틱.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 요구사항에 요구하는 수준으로 구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특별한 장비 없이 맨손으로 구부리다 보면 이 부분이 뭐 부러지거나 안 그러면 과도하게 이렇게 구부러져서 나중에 입선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감점 요인도 되고 입선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도 많이 잡아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 스프링 밴드라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밴드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이 PE관을 이렇게 구부리게 되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이렇게 잘 구부리고 특히 뒤에 그림에서 한번 보여주겠지만 S자 부분을 좀 하기가 쉽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학원에 오시면 단 2분 만에 S자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전선관과 이제 병행해서 같이 있어야 될 부분이 전선관에 대한 커넥트. 자, CD관 커넥터가 별도로 있고 PE관 커넥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최초 이제 시험장에서 커넥터를 받으면 이렇게 이제 커넥터 이렇게 뭐 일명 뚜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공들이 다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요령을 한번 알려드릴 텐데 일일이 시험 볼 때 이거 다 떼야 됩니다. 떼다 보니까 여기도 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시간 소요 없이 빨리 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시험장에서 시간 많이 잡아먹는 PVC 덕트, 즉 정션 박스에서 나가는 정션 박스로 팔각 박스죠. 팔각 박스로 나가는 그 부분에 이제 덕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덕트의 방향이 이렇게 꺾이는 게 있고 이렇게 꺾이는 게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꺾이는 게 있고 이렇게 꺾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유형이 있는데 4가지 유형. 자, 이 덕트도 여러분들이 잘못 한번 작동하는 순간 실격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빠르게 여러분들 덕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학원에서는 한 5분 정도면은 덕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어판을 이제 만들기 위한 제어판용 합판, 즉 500에서 450 여기 미리죠.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나사못, 케이블 타이 등이 주어집니다. 이제 나사못 같은 경우는 일부 가져가시는 분이 있는데 뭐 시험장마다 틀리긴 한데 사용이 가져가신 분을 사용이 가능하게도 하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사용이 안 되니까 현장에서 주어지는 여러분들 나사못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여러분들 시험을 수월하게 볼 수 있고 문제없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 알아봤고, 과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구와 준비물들이 필요한지 이 부분도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아마 실제 이제 사용하시는 사용감이나 본인의 이제 뭐 특징이나 본인의 뭐 편리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용하는 공구들이 대부분 다 틀리긴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전동 드릴 없이 그냥 손 드라이버로만 뭐 3시간 반, 4시간을 다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 분들은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이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제 공구들을 추천할 거고, 하고 놓으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단 1분이라도 빨리 당길 수 있는 공구를 추천해 드릴 테니까 어떤 공구들이 필요한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충전식 드릴, 여러분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마 사용하시게 될 텐데, 손 드라이버보다 충전식 드릴을 사용하는 게 여러분들 가장 좀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종류들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아이삭, 그다음에 보쉬, 디월트 뭐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여기서 뭐 주요 이제 좀 좋은 제품별로 이제 순서대로 나타나는데, 통상 뭐 보쉬 제품이나 디월터를 많이 씁니다. 이 장비들이 보면 가볍고 저희 시험에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이제 이렇게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손에 맞는 장비로 한번 나중에 장비를 사시게 되면 아마 미리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장비 저런 장비를 추천하실 텐데, 하나씩 여러분들 직접 손으로 잡아보고 여러분들의 가장 적합한 이제 장비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장비 가장 적합한지는 학원에 와서 한번 여러분들 보고 한번 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이제 선 피복을 이제 스트리퍼 할 수 있는 이제 스트리퍼가 있는데, 즉 와이어 선을 깔 수 있는 장비가 있는데, 통상 이제 스트리퍼들은 이렇게 생긴 모양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전기 기능장에서는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광 스트리퍼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광 스트리퍼는 지금 여기는 보면 이런 이제 피복을 벗길 수 있는 이렇게 규격별로 이런 모양들이 있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규격에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광 스트리퍼는 지금 아마 이제 그 구멍, 속된 말로 선을 탈피할 수 있는 구멍이, 큰 구멍이 딱 한 개가 있어서 간편하게 거기만 해서 탈피하면 되는데, 여기는 사실 이제 구멍이 많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이렇게 종이 테이프로 가리고 사용하는 부분만 이렇게 내비두고 탈피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또 마찬가지로 스트리퍼도 여러분들이 사용해보고 여러분들 손에 맞는 걸로 사용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쓰시는 드라이버는 뭐 10자, 1자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실 거고,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주로 여러분들 이제 PLC 장비 결선할 때 많이 쓰는데, PLC 장비 단자대가 약하다 보니까 전동 드릴로 하는 경우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손 드라이버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고, 손 드라이버가 익숙하신 분들과 토크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분들은 전동 드라이버로도 PLC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이제 공구들이 여러분들 이제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결선했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한 이제 벨 테스트기가 있는데, 뭐 일명 삑삑이라고도 하죠. 부조라고도 하고, 주로 이제 회로 점검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회로 점검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요 부분들은 뭐 다양한 벨 테스트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장 사용하기 좋은 벨 테스트기로 추천을 해드릴 거고, 다음은 여러분들 이제 아까 앞선 재료에서 봤던 CD광과
피관을 커팅할 수 있는 파이프 커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아마 배관 작업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쓰일 텐데 이렇게 절단용으로 쓰이게 되며 배관 작업 공구용으로 많이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공구들이 있냐 하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자, 스프링 밴더, 즉 피관 이제 굴곡용 배관 작업하기 위한 피관을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 스프링 밴더가 되겠습니다. 이 밴더가 길이가 통상 한 1m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현장 시험 보러 가보시면 이게 이제 사실 바닥에 이제 막 여러분들 뭐 관리 안 하고 바닥에 떨어뜨려 놓거나 안 그러면 여러분들 피관에서 이제 스프링 밴더를 빼다가 그냥 여러분들 채찍 휘둘러서 옆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거나 이게 바닥에 있다 보니까 이제 발로 밟아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학원에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다목적 가위. 다목적 가위는 이제 PVC 덕트 절단이나 그 다음에 선을 한꺼번에 절단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스킹 테이프도 여러분들 아마 많이 쓰게 될 텐데 일명 종이 테이프라고도 하는데 많이 쓰시는 분들은 뭐 2개, 3개씩 뭐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한다는 거겠죠. 마스킹 테이프는 아마 여러분들 쓰는 거에 따라서 뭐 2mm에서 2cm에서 2.5cm 정도가 있는데 일부는 한 1cm짜리도 쓰기도 합니다. 1cm짜리가 쓰면 20핀이나 4핀짜리 소켓을 이렇게 안 덮어서 쓰기 좋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 테이프는 제어판에 이제 소켓 이제 표기용 동으로 사용합니다. 이 소켓이 뭐 EOCR인지 MC인지 그 다음에 뭐 릴레이인지 릴레이 몇 번인지를 이렇게 표기하거나 그 다음에 상하 단자대에 번호를 표시할 때 많이 사용되는 공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여러분들 제어판 처음 이제 제어판 기구 부착할 때 그 부착 장소 기구 부착 치수를 여러분들 확인할 때 하고 그 다음에 배관 작업할 때 배관 작업 그러니까 여기 제어판이네요. 제어판 및 벽판 제도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기본 여러분들은 5cm 이상 자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이 벽판 즉 이제 작업하게 되면 벽판에 그리는 길이가 최소 55cm입니다. 55cm다 보니까 50cm라고 해놓긴 했는데 여러분들 60cm 자를 사용하는 게 가장 여러분들 아마 한 번에 이제 이렇게 작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이 부분도 아마 어떤 장비를 쓰면 좋은지 학원에서 별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뭐 마스킹 테이프에 기록할 수 있는 이런 뭐 펜이나 즉 사이펜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릴레이 이제 종류가 한 4가지 정도가 1번부터 4번까지 있다 보니까 릴레이 종류를 뭐 표시할 수 있는 뭐 삼색 볼펜이나 형광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장갑은 반드시 준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작도를 위한 분필 이 분필 부분은 본인이 가져가도 되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줍니다. 시험장에서 안 주면 달라고 해야 됩니다. 달라고 해야 되고 여러분들 가져가실 때 주의할 사항이 색깔 분필은 안 됩니다. 색깔 흰색 분필만 가능하고 흰색만 가능하면 흰색. 그리고 이외에 여러분들 이제 작도하실 때 네임펜으로 끄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분필을 사용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물티슈. 물티슈는 여러분들이 분필로 작도를 잘못했을 때 지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어판용 막대 자석. 이 막대 자석 요즘 이제 뭐 쓰게 해준다고 하기는 하는데 막대 자석은 아마 여러분들 배관 작업할 때 붙여놓고 새들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피스, 나사못 등을 이제 붙여놓고 바로 떼서 쓰기 위해서 이제 하는 이제 막대 자석인데 뭐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요거는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공구를 보관할 수 있는 이제 공구 벨트 플러스 공구 가방이라 그래야 되나? 공구 가방. 공구를 넣는 가방이 아니라 여러분들 벨트하고 연계해서 이제 이렇게 앞에 뭐 주머니라고 그래야 되나? 주머니.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될 텐데. 자, 공구 벨트는 여러분들 배관 작업할 때 여러분들
전동 드릴을 이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요런 이제 용도가 됩니다. 사실 이 공구 벨트가 없으면 뭐 작업할 때마다 이제 드릴을 내려놔야 되고 다시 주워서 다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드릴을 내려놨는데 어디 내려놨는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관 작업할 때 드릴을 보관하는 용으로 쓰고, 자, 공구 가방은 여러분들 이제 막대 자석을 통해서도 뭐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여기에 이제 새들 정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담아서 새들 부착할 때 쉽게 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새들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시면 뭐 여러분들 구입하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좀 불편하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 맞게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여러분들 쓸 수 있는 기구하고 공구하고 이제 다 알아봤고, 다음은 그러면 이제 이런 작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작업 방법하고 순서하고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도면을 받게 되면 이게 지금 외부의 배관 도면이고 그 다음에 시퀀시 도면을 이렇게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의 배관 도면을 보면 이 도면을 이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가운데 점선 쳐져 있는 부분이 제어판입니다. 제어판이 500에서 450 mm짜리 이제 제어판을 주어지게 되는데, 그 제어판 안에는 하단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상단자대와 하단자대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윗단에는 EOCR과 그 다음 퓨즈, 그 다음에 타이머, PLC 등이 위치하고, 그 다음에 하단에는 MC 4개, 그 다음에 14핀 릴레이 4개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여기 순서는 아래 위 순서는 잘 바뀌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좌우 순서는 바뀔 수 있다. 그리고 14핀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가 하나 정도 빠지고 14핀 릴레이가 하나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자, 이 정도 수준이고, 그 대신 위아래는 거의 이제 바뀌는 경우가 없습니다. 좌우로만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몇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여러분 유형만 잘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이제 배관 도면을 보면 여기 숫자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1번, 2번, 3번, 2번 이런 숫자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도면을 보시면, 자, 1번이 P관이다. 2번이 플렉시블 관이다. 3번이 PVC 덕트다. 그러면 지금 3번은 하나만 있죠. 그러니까 요 부분, 정션 박스와 연결되는 요 부분이 이제 덕트가 들어가고, 나머지 1번 부분에는 이제 P관, 까만 관죠. 까만 관, 주름관이 아닌. 그 다음에, 여기는 2번은 플렉시블 관, CD관, 이렇게 주름진 관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게 이렇게, 작조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J라고 된 거는 정션 박스에서 이게 팔각 박스가 들어가죠. 팔각 박스. 자, 팔각 박스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게 뭐 2구짜리 스위치 박스, 이거 뭐 3구짜리 스위치 박스, 이런 게 들어가고, 자, SSA는 셀렉트 스위치라고 그랬죠. 셀렉트 스위치 A부터 C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PBA부터 C까지가 있는데, 여기는 푸시 버튼이 되겠죠. 그죠? 푸시 버튼이 들어갈 거고, 여기는 이제, 센서라고 되어 있긴 한데, 모양이 셀렉트 스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셀렉트 스위치로 들어가고, 여기는 PL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파일럿 램프네요. 파일럿 램프가 보시면, 시퀀시 확인을 하기 위한 파일럿 램프가 0번, 1번, 2번, 3번, 4번 해서 총 4개가 들어가고, 여기에 부저가 들어갑니다. 부저가 들어가고, 그리고, 자, PLC를 확인하기 위한 파일럿 램프가 여기에 들어가네요. 예,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파일럿 램프는 다 흰색,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나머지 파일럿 램프는 적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다 셀렉트 스위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은 셀렉트 스위치가 다 들어가고, 셀렉트 스위치는 색깔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푸시 버튼이 이제 0번과 1번이 있는데, 0번은 무조건 적색의 B접점이다. NC 접점 붙어 있는 접점이고, 자, PB1은 녹색으로 해서, 무조건 얘는 A 접점으로 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PBA부터 C까지는, 여기는, 파란색이 들어가죠. 파란색. 예. 파란색 푸시 버튼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실 줄 알아야 되고, 내부 이제 시퀀시 회로에도 번호를 따지만 외부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시퀀시 번호를 순서적으로 어떻게 따야 될지, 이 부분도 아마 여러분들 순서적으로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하고 놓으시면. 그래서 이렇게 된 제어판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업 순서인데, 작업 순서는 이렇게 1번부터 뭐 12번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이제 순서를 첫 번째 PLC
먼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전기공사, 작업형이죠. 공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제어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배관을 하시는 분들이 요게 이제 뭐 1번 유형.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을 보시면 배관을 먼저 하시고 제어판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이 2분 유형. 자, 이게 사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배관을 먼저 하게 되면 일단 옆 사람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이나 좀 빠르게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배관을 먼저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제 제어판 위치를 또 표시를 해야 되고 마지막에 제어판을 다시 부착을 할 때 살짝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시간을 가장 잘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첫 번째, 자, 1번 유형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작업 순서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번호 따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번호 따기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선을 어떻게 접속해야 될지를 그냥 눈으로만 쫓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밖으로도 나가는 선이 있고 내부 자체적으로 하는 선들이 있어서 특히 14핀 릴레이 같은 경우는 1번부터 뭐 4번, 심지어 5번까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번호 따기를 잘 하셔야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연결을 하고 실수 없이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번호 따기가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결선 자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뭐 실격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호 따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거의 뭐 하루 정도는 뭐 번호 따기에 이제 거의 시간을 다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총 이제 시퀀시는 총 10개의 공개 문제가 있습니다. 10개의 공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게 10개의 공개 문제가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공개 문제가 추가적으로 좀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아직 바뀐다는 얘기는 없기는 한데 이 10개의 공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번호를 딸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심지어는 번호 따기를 20분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뭐 중요하기는 합니다. 20분 하기는 하는데 자 20분 동안 잡고 있으면 다음 작업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10분 빠르면 5분 안에 완성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아마 지나게 되면 여러분들 뒤에 이제 번호 따는 게 잠시 나올 텐데 주회로하고 이제 보조회로의 번호를 따게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주회로는 거의 번호를 따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조회로도 본인이 좀 헷갈리는 부분만 번호를 따고 나머지는 뭐 따지 않아도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뭐 학원 와서 좀 이렇게 한 4분 빠르면 4분 뭐 5분 안에 딸 수 있도록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번호를 따고 나면 이제 제어판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제어판 작업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제어판 치수가 있습니다. 치수가 뭐 좌우로 선 나갈 수 있는 부분을 한 5c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라인을 둘 수 있는 게 9cm, 중간 라인을 둘 수 있는 게 13cm, 그 다음 라인 둘 수 있는 게 9cm 이렇게 아마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작도할 때 뭐 양쪽으로 5cm 재고 9cm 재고 13cm 재고 9cm 재고 이렇게 하면 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뭐 1분도 안 되죠. 한 뭐 1분 사이에 여러분들 치수로 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켓 위치에 이제 소켓들을 비치를 하는데 소켓 중에 그 중에 이제 PLC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PLC가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자 위에서 보시면 잠시 위로 가보면 자 보시면 이렇게 PLC 장비가 중간에 들어갑니다. 처음에 PLC를 이렇게 들어갈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PLC 장착할 부분을 두고 이제 여러분들 이런 장비들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처음 이제 PLC를 이렇게 부착해 놓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PLC가 미리 부착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배선 작업하는데 이 PLC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주회로 보조회로 이제 다 결선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PLC 장비를 설치하고 PLC 결선을 하는 게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 이런 거를 배치하기 전에 이 자리는 PLC 자리다라는 걸 고려하고 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주의할 부분들은 여러분들 보면 기구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사이가 있어요. 사이. 자, 이 사이를 여러분들이 띄우지 않고 자, 이 부분은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최종하고 나면 테스트를 하기 위해 계측기를 이제 상단에 꽂게 되는데, 자, MC 같은 경우는 MC 실질적인 기구보다 계측기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이거 붙여서 설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계측기가 속된 말로 접속이 안 되겠죠. 그런데 뭐 여기 14핀 릴레이는 요 기구보다 작습니다. 14핀 릴레이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얘들은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은 기구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고려해서 잘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격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각 소켓에 맞는 나사를 골라서 이제 각 소켓들을 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퀀시 회로도를 보고 이제 결선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선 순서는 먼저 이제 주회로를 먼저 하고 나서 나머지 이제 보조회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어판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은 이제 PLC 결선 작업을 하게 되는데, PLC 결선 작업은 먼저 PLC를 이제 제어판에 고정을 해야 되겠죠.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PLC 접지. 자, 이는 단독 접지입니다. 단독 접지. 단독 접지는, 여러분들 상단자든 하단자든 비어있는 단자에 그냥 이렇게 접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PLC 접지를 안 하면, 이 부분도 어쨌든 계획대로 결선을 안 했기 때문에, 실격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출력 단자 확인해서 상하 단자에 맞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어판 작업이 다 된 거죠. 제어판 안에 PLC 결선까지 다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배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어판을, 여러분들 이제 배관 작업을 하는 큰 합판에다 고정을 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좌우 치수를 잘 확인하고 작업 공간을 확보한 후에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작업 공간이라는 게 사실 그러면 중간에 붙이면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좌우 치수가 틀립니다. 정시험 박스 있는 쪽이 훨씬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중간에 맞게 갈 수 있는지 이 기준들을 이제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쉽게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준을 잡아서 제어함을 고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배관이 나갈 자리에 제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어판을 이렇게 고정을 하고 나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각각 이제 이렇게 배관들이 나가죠. 배관들이. 자, 이런 배관들이 나가는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상단은 한 3개가 나갈 거고 하단은 4개 정도가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제어판 사전에 기구 부착할 때 여러분들 나갈 위치를 미리 이렇게 이제 제어판에 표시를 해두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방법도 좀 알려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배관이 나갈 자리를 이제 제도를 하게 되면 나머지 이제 기구라고 하면 뭐 스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CD관이나 P관 하고 이제 그 새드를 이제 부착을 하게 되는데, 새드를 부착하고 난 다음에 먼저 P관을 하고 나서 새드를 부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게 아닌데, 새드를 먼저 부착하고 난 다음에 P관하고 이렇게 일부 고정하고 이렇게 새드를 최종적으로 고정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배관 작업을 하고, 배관 작업이 완료되면 이제 스위치 박스들 이런 부분들 다 뚜껑 조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선 결선을 해야 되겠죠. 스위치 박스 이제 부품 닫기 전에 여러분들 보면 나중에 이제 주회로 재판에 가면 셀렉트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4개 접점이 3개가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박스 안에 이렇게 연결될 건데, 얘를 이제 내부 접점을 연결해야 돼요. 뭐 A 접점끼리 연결되고, 그 다음에 뭐 A 셀렉트 스위치 이게 1, 2, 3라고 했을 때 뭐 1의 B 접점과 2의 A 접점 연결되고, 1의 뭐 A 접점과 B의 2의 B 접점이 연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공통선이 뭐 3과도 연결돼야 되고, 그렇게 하면 여기에 입선되는 선은 자, 공통선 하나, 그 다음에 얘의 B 접점 하나, 그 다음에 얘의 A 접점 하나. 그러면 얘를 만약에 1번이라고 했을 때 1번, 2번, 3번, 얘의 A 접점 하나, 4번.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에서 이제 선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지만 내부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부에 이런 선들이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런 내부 선들을 잘못 연결해서 스위치 박스가 작동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 작동하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유의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제 공통선 결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입선을 하게 됩니다. 자, 입선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제 배관이 이렇게 나가 있는데,
배관에 따라서 나가는 이제 선 개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 선이 뭐 6개다. 이쪽으로 나가는 선이 4가닥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6가닥을 통으로 묶어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해서 스위치 박스에 어떻게 연결되는 6개가 연결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입선 작업을 해야 되고, 자, 입선이 끝나고 나면 사실 스위치 박스하고 입선된 선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여기 제어판하고도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선의 끝단 부분을 절단하고, 탈피를 제일 먼저 궁극적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 여러분들 여기에 한꺼번에 다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여러분들 뭐, 이제 한 접속점 접속할 때마다 까고 접속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끝단 부분을 거의 다 절단을 하고, 그 다음에 탈피를 먼저 한 다음에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선은 제어판 단자대를 먼저 하고 이제 부품 결선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뭐 부품 부분을 먼저 결선하고 제어판을 결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쉽게 이제 찾아서 결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학원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이제 최종적으로 결선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스위치 박스 뚜껑을 이제 결합해야 되겠죠. 총 4개 스위치를 다 결합을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시험장에 가서 시간이 안 되면 거의 뭐 한 2개 정도만 결선해도 감점 요소만 되지 실격 요소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으로 인출선 이제 작업을 하겠는데, 발음이 제대로 안 되네요. 인출선은 여러분들 이제 TV1 이제 단자에 가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전원을 인가해서 이걸 이제 측정을 하기 위한 외부 인출선을 뭐 4개다 해라. 안 그러면 L1상과 L3상만 해라. 그러면은 L1상, L3상이면 이쪽에 이제 갈색, 그 다음에 회색, 이렇게 인출선을 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인출 작업이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플러스 하라고 하면, 마지막에 이제 각각 이제 단자대 커버, 닫아야 되고, 그 다음에 퓨저 커버 닫아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졌네요. 여러분들 케이블 타이 작업을 해야죠. 케이블 타이 작업을 안 하셔도 실격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타이는 도저히 뭐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한 개라도 묶어라. 한 개라도 묶어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사진에서 보여줬던 작업이 완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완료가 되게 되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40분이 넘었네요. 자, 이게 사실 핀 번호하고 단자대 번호 이렇게 제가 부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정말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걸려서 요거는 학원 오면 알아보도록 하고, 자, 핀 번호 어떻게 부여하는지가 지금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갔네요. 자, 궁금하시면 어디를 와라? 대방전기통신 학원을 와라.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번호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자대가 이제 시퀀시 해로도 이제 부여를 하지만 단자대도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상단자대에 나가야 될 번호, 그 다음에 배관에 이제 번호를 어떻게 이제 따는지도, 그 다음에 하단자의 번호를 어떻게 따는지도 세부적으로 학원에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30분만 찍고 말려고 그랬는데 지금 벌써 아마 43분이 됐네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이제 실질적으로 제어판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될 거고, 여기가 이제 PLC 자리죠. PLC 자리. 그래서 PLC 자리, PLC 지금 결선을 안 한 상태인데, 사실은 먼저 이제 PLC 결선을 하고 제어판 부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는 제가 이제 그때 PLC 장비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이제 스위치 박스의 내부 결선. 이게 내부 결선입니다. 내부 결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얘가 P간, 얘가 CD간, 뭐 이런 게 되고, 얘가 이제 단자대, 이게, 터미널 블록 1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외부 이제 출선을 하라 그러면 요 갈색 하는 선, 회색 하는 선, 요렇게 이제 출선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각각 이제 스위치들이 있고, 얘들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덕터, 얘가 덕터죠. 얘가 덕터. 그리고 얘가 팔각 박스가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PLC를 테스트할 수 있는 PLC 파일럿 램프, 그 다음에 시퀀시를 테스트할 수 있는 파일럿 램프, 그 다음에 얘가 PLC를 테스트할 수 있는 푸시 버튼, 그 다음에 마찬가지
PLC를 테스트할 수 있는 셀렉트 스위치. 나머지는 이제 시퀀시를 테스트할 수 있는 스위치들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되고 이상 없으면 여기서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과연 이거를 이제 얼마 만에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PLC 빼고 정말 늦어도 4시간, 빠르면 3시간 30분에서 정말 늦어도 50분 내에 만들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제어판 제작하는데 PLC 결성까지 1시간 30분, 그 다음에 제어판 2시간, 그러면 3시간 반이죠. 그리고 검사 하고 플러스 마무리 하는데 30분. 자,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이제 여기 있군요. 첫 번째 제어판은 PLC 결선 플러스 번호 따기 플러스 결선까지 1시간 반을 말하는, 여기, 잠깐만, 하나 더 빠졌네요. 검사까지, 뒤에 안 나오네요. 검사까지 1시간 30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관은 스위치 박스 닫는 데까지 플러스 그 다음에 케이블 타이까지, 급하니까 이거 글자가 개판으로 되네요. 타이까지 2시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검사의 테스터기, 글자 개판이에요. 스위치 박스, 그 다음에 테스트 플러스 정리까지. 자, 이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때는 PLC까지 포함해서 4시간 만에 다 끝냈습니다. 1시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머지는 정리하고 검사하고 뭐 심지어 청소까지 했는데, 자, 저 정도 제까지 수준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시간 내는 할 수 있도록, 정말 PLC만 아니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LC도 제가 76회 때는 한 3문제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중에 2문제가 적중했습니다. 근데 사실 77회가 좀 걱정되기는 합니다. 기존에 냈던 문제들은 거의 다 사용한 걸로 저는 이제 분석 결과 이제 판단되고 있고, 77회부터 아마 새로운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좀 고민이긴 합니다. 77회 문제만 나온다면 78회는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어쨌든 저희 학원으로 오시면 이 작업형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들 합격 기준 내 PLC를 좀 더 뭐 여러분들 많이 할 수 있도록 1시간 반 이상 여러분들 PLC를 잡고 쓸 수 있도록 제가 3시간 반 만에 꼭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실기를 준비하면서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뭐 완작 한번 하고 나면 뭐 멘붕을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체력 관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체력 관리 잘 하시고, 또 저희 학원에 오시면 또 잘 이제 이렇게 지도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꼭 도움 받으시고 최종 합격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예, 대방학원의 금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